지난 10월 신용카드 9개사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환대출이란 카드 빚을 못 갚고 연체한 사람이 카드사로부터 상환자금을 다시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빚 갚을 능력이 하락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 10월엔 국내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이 7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현금 서비스 잔액 역시 올해 들어 최고치라고 하죠.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는 와중에 대한민국 카드 빚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카드 빚이 늘어난 이유는 왜일까요? 오늘 스토커에서는 카드 빚이 허덕이는 대한민국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채널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선 이 카드 빚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이 2.9%에 달하며 2015년 8월 3.1%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카드론 잔액은 10개월 새 6.7% 증가했고 현금 서비스 잔액 역시 8개월 새 8.5% 증가했죠.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의 비중도 10%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빚 연체율이 늘어난 이유는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상환 능력도 저하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카드빚 증가의 의미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드빚 증가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카드빚을 조금 늦더라도 갚아 나가면 될 텐데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빚은 이자와 함께 굴러서 더 커져서 돌려막아 이젠 전당포에까지 손을 벌리는 2030 세대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믿기시나요? 사실 이 카드빚 문제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한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2년에 소위 신용카드 대란이라는 사태인데요. 약 수백만 명을 신용불량의 늪에 빠뜨려 2006년까지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 21세기 최초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거의 절단이 날 뻔한 경제를 되살리면서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조세포탈을 규제하는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과 이로 인한 탈세 방지를 동시에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신용카드였죠. 당시 정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는데 이로 인해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상당수 완화되게 되었죠. 1999년에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가 폐지되어 카드사들이 고객에 대한 현금 서비스 인출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이때 만들기도 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때마침 신용카드 사용 인프라도 갖춰지면서 이때부터 웬만한 가게에서는 전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액은 1998년에서 63조 원 것이 2002년에는 620조 원을 찍으며 10배 가까운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죠. 그 결과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은 내수 시장이 진작되고 세수도 급속히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지하 경제를 축소시키고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죠. 그러나 이 이면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장려를 위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엔 부적절한 사람들에게도 너도 나도 손쉽게 발급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사들의 경쟁 과잉 때문이었는데요. 고객 확보와 과도한 마케팅 그리고 철저한 감시가 없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발급을 해줬던 거죠.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번화가에서 가판대를 설치한 다음에 사은품이나 기타 혜택으로 카드 신청을 권유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었고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정규 수입이 없는 대학생도 손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까지도 서명만 하면 발급해주는 정도였다고 하죠. 그때도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와 카드사들이 간과하였던 점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회복이 다 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소비를 부추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불안한 국민들의 소득 요건에서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거죠. 사실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빚으로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틈틈이 카드사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이상 당장 카드를 긁을 때는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마구 긁어댔고 이 때문에 카드빚에 쫓기는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빈곤층은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생활비를 대는 일까지도 생겼고 점점 연체율은 높아져만 갔죠. 이러한 과정 속에 1990년에는 1000만 장에 불과했던 신용카드의 수가 2002년에는 무려 1억 장을 넘기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러면서 200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카드 연체율은 2003년 말에는 총 사용 금액의 14%를 넘는 초월적인 숫자를 기록합니다.
게다가 신용불량자 수도 급증하여 외환위기에 혹독한 바람이 몰아치던 1997년 말에도 143만 명 수준이었던 신용불량자는 2004년에는 무려 361만 명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전체 신용불량자 372만 명 중 신용카드 불량자가 239만 명으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죠. 결국 소비자는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일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채무를 회수하지 못한 카드사들이 부실에 시달리다 파산하여 타사에 인수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였고, 소비자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은 다음이었죠. 그런데 2023년 현재 이 문제가 그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리볼빙 문제이죠. 리볼빙은 카드값을 다 갚지 못하였을 때 이른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 결제 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죠. 고객이 연체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려고 도입된 상품이지만 금리가 매우 높고 연속으로 사용하면 카드빚이 급속도로 불어나죠. 지난 10월 리볼빙 평균 수수료는 16.65%로 지난 6월 대비 0.5%포인트 넘게 증가했는데요. 만일 약정 결제 비율 30%, 카드 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2월 되는 채무 잔액은 210만원, 357만원, 460만원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리볼빙 서비스를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카드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 1000억 원에서 지난 10월 말 7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하며 역대급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카드사가 리볼빙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광고 문구에 현혹되기 쉽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잘 알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리볼빙은 최소 약정 기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정한 비율만큼만 갚고 나면 나머지 잔액을 갚지 않아도 연체된 것으로 보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고객이 정한 비율만큼 갚지 못하거나 리볼빙 잔액이 일시불 한도 금액까지 차게 되면 그제서야 연체로 처리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연체를 안 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카드사의 광고 문구가 최소 결제, 미납 걱정 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사용 없이 다양한 용어가 광고에 사용되고 있죠. 최고 금리가 20%에 달해 위험성이 큰데도 카드사는 다양한 이벤트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도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리볼빙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개선 및 건전성 관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죠. 당장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리볼빙 규정 및 수수료율을 정확히 안내하라는 겁니다. 또한 최근 리볼빙 잔액이 크게 늘어난 카드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를 주문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리볼빙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의 빚 역시 계속 증가세에 있고 전체 카드 빚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앞에 말했던 2002년 카드대란은 개인회생 제도를 활성화해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여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름신, 신용불량자라는 신조어의 탄생과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을 낳으며 그 여파는 이어졌죠. 결국 리볼빙 서비스나 이러한 카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나 자신의 노력입니다. 아무리 카드사의 마케팅이나 여러 이유들로 이러한 서비스를 쓸 수 있었겠지만 어떠한 소비건 우연한 소비는 없습니다. 모든 소비는 나의 선택으로 생긴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 사회 어떠한 곳에서도 선의로 제공해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미래의 가난을 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첫걸음이 소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소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비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각심을 얻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스토크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